네, 여러분 오늘은 6번 프린트 직렬 병렬 연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렬 병렬 연결은 초등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전지의 직렬 병렬 연결도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바뀐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저항만 직렬 병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돼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항이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저항이 이렇게 일렬로 연결되는 방법을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이 직렬 연결은요, 마치 도선이 길어지는 효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선이 길어지면 그만큼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저항이 커지는, 전체 저항값이 커지는 효과를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주고요. 저항이 이렇게 나란하게 병렬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마치 도선의 굵기 또는 단면적이 넓어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통로가 넓어져서 저항이 작아지는, 그래서 전체 R값이 좀 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보통 표현을 할 때 얘를 1번, 얘를 2번 저항이라고 한다면 여기 1번 저항을 이렇게 R1 또는 2번은 R2 이렇게 부르고 그냥 R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번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V1, 2번은 V2, 마찬가지로 전체는 그냥 V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I도 마찬가지로 I1, I2, 우리 전류죠. I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회로 전체 저항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통로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통로가. 그러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하의 양이 어디론가 도망가지 않고 일정하죠. 우리가 그렇게 도선 단면을 1초 동안 통과한 전하의 양을 우리는 전류의 세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류의 세기는 일정합니다. 전류 세기가 일정하다. 즉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전체의 전압은요, 각 저항에 걸리는 그런 전압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밑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전류부터 보겠습니다. 전류는 I라고 쓰죠. 근데 이 I는 어디에서나 같다고 했습니다. 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I 값과 I1과 I2가 같다. 어디에서나 같다. 1번 저항, 2번 저항, 그 다음에 전체 다 같다.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전압은 각 저항의 전압의 합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V는 V1과 V2를 합친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저항도 그냥 길게 연결한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R1과 R2가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1초 동안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이기 때문에 이 직렬 연결에서는 일정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전구의 밝기는요, 사실 얘는 전력이라는 애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때 좀 나오게 되는데 전력과 관계 있다. 그래서 사실 전력을 P라고 쓰고 V 곱하기 I랑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 원리가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I 값이 감소하고 각 전구에 있는 그 V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 전구 하나를 연결할 때보다 많이 직렬로 연결하면 어두워지게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그냥 요 결론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 개 연결했을 때보다 어두워진다. 계속 여러 개 연결할 때마다 어두워진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병렬 연결. 병렬 연결도 마찬가지로
V1, R1, I1 여기도 V2, R2, I2 여긴 VR, I가 있겠죠. 그랬을 때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작아집니다. 이때는 뭐가 일정하냐면 전압이 일정해요. 전압이 골고루 일정하게 돼서 여기서 쓴다면 V는 V1, V2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전류는요, 각 저항의 전류 세기의 합과 같다. 전류가 전류의 세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가 각각 나누어져서 흘러가다가 다시 합쳐져서 이 양이 같아진다는 것이, 전하가 두 통로에 갔다가 나눠지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같아진다. 그래서 I는 I1과 I2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저항은요, 우리가 역수로 우리가 반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역수로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만약 3개면 R3분의 1까지. 그래서 이 전구의 밝기가 선생님이 전력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여기 각 전구의 그 V값이 어디에서는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화가 없어요. 밝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계속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멀티탭에서 여러 개의 전류를 이렇게 꽂는다고, 코드를 꽂는다고 해서 갑자기 스탠드가 어두워지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병렬 연결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는 선생님이랑 교실에서 같이 해볼 거고요. 밑에 요것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전기 기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통로 하나가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 수 있는 대체 통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의 전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네, 모든 곳의 전기가 끊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할 때는요, 한 전기기구가 이렇게 고장났어요. 그러면 다른 대체 통로로 그냥 가면 되거든요. 영향을 서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영향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없다. 즉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이라고 해서 멀티탭 같은 거나 우리 전기 배선은 다 병렬로 연결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누전 차단기, 우리 전기가 예를 들어 흘러서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럴 때는 다 같이 끊어지는 게 좋겠죠. 퓨즈 비슷한 느낌인데 선생님이 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할 때는 과열될 수 있으니까 전체를 다 끊어주는 그런 직렬 연결로 연결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밑에 부분은 저랑 수업 때 같이 하겠습니다.